그날은 가을 아침, 공기가 맑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비추는 그런 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어 기쁘고 설렜다. 우리는 산에 가기로 했다.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숨을 쉬며 여유를 즐기자는 생각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 평소 같으면 내가 먼저 말했을 법한 일인데 오늘따라 며느리가 나를 배려하는 모습에 나는 조금 놀랐다. 집을 나설 때 며느리는 나의 옷차림을 점검하며 어머니,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라고 칭찬해 주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그녀의 다정함이 더욱 진심으로 느껴졌다. 산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었고 나도 그녀의 배려를 고맙게 여겼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산을 오르는 길에 나서게 되었다. 산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처음 몇 분간은 부드러운 경사를 올라갔다. 이따금씩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며느리의 모습에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우리는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쉬운 길이었지만 점점 험한 산길이 나타났다.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해져 숨이 가빠졌지만 며느리는 나를 배려하며 속도를 맞춰주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조용한 곳에 도달했다. 며느리가 말했듯이 이곳은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나는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며느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화로운 등산이 곧 악몽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조금 더 가고 있던 중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릴 정도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이미 아웃도어 자켓을 입었지만 그건 너무 얇아서 그런지 온몸이 차갑게 느껴졌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자 나는 괜히 몸을 움츠렸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추우시죠? 이거 입으세요.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 내게 건넸다. 나는 잠깐 멈춰서 그 패딩을 바라보았다. 진짜 따뜻해 보였다. 어두운 파란색에 고급스러운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에게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았다. 그런데 너는 괜찮겠니? 추운 거 아니야?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입고 있어요. 안에 얇은 옷이랑 있잖아요. 엄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그녀는 나의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나와의 관계에서 다소 냉담한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려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패딩을 입었다. 패딩을 입고 나서 느껴졌다. 정말 따뜻했다.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고 안감도 부드러워서 마치 집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로 따뜻할 줄은 몰랐다. 나는 기분 좋게 숨을 깊게 쉬며 패딩을 입은 채로 걸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배려가 어쩐지 조금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추워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는 행동이 너무 과할 정도로 다정해 보였기 때문이다. 정말 고마워. 너무 따뜻하다. 내가 말하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운동하니까 저는 오히려 덥네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순간적으로 느꼈다. 나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맞은편에서 한 명의 남성 등산객이 내려오는 걸 봤다. 그는 약 50대 정도로 보였고 혼자서 등산하는 듯 했다. 그의 모습은 전문 등산 장비를 착용한 건강하고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갈 줄 알았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남성은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그 옷을 당장 며느리에게 다시 입히세요.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실종됐어. 그 남성의 말에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놀랐다. 나는 전단지를 손에 쥐고 그 안에 실종된 여성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패딩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런 일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나를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표정이 더 심각해지며 말았다. 저는 이 지역에서 실종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실종된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같은 패턴의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설명했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나는 며느리에게 돌아보았다. 그때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왜 며느리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평온할 수 있지? 그 여자가 며느리세요? 그 남성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 나는 입을 떼며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니 그때부터 내가 느꼈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 남성은 말을 이어갔다. 그 옷을 입히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실종된 여성들이 대부분 위험에 처했어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고 며느리에게 돌려주세요. 절대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여야 하는 걸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에게 그 옷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남성이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게 일어난 일이 진짜라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언가 더 깊은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때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천백하신 것 같아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녀는 나에게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동안의 따뜻한 관심과는 다르게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쉬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내가 알아챘다고 생각했을까? 그 남성의 말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한 내용이 정말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무엇보다도 그 남성이 말한 패딩과 실종된 여성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면서 내 심장을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자세히 살펴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남성은 나를 바로 바라보더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맞나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나에게 들렸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남자는 내 옷에 대해 말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게 말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실종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그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남자가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나도 모르게 손을 떨며 그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내 옷이 그런 사건과 연결된 거죠? 그 남성은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대답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실종되었습니다. 이 패딩은 그들 모두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는 나에게 실종자들의 사진을 담은 전단지를 건넸다.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패딩을 입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나는 전단지를 손에 쥐고 그 안의 여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내 옷이 그런 사건에 연관될 수 있을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옷을 입고 실종된 여성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제는 이 상황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내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 옷을 벗고 며느리에게 돌려주세요. 이 사건에 연루돼 위험이 큽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 남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내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게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일까? 내가 멍하니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남성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실종된 여성들과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이 지역 근처에서요. 그의 말은 점점 더 심각하게 들렸다. 이 말에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사실 나는 며느리가 그토록 의심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배려와 관심, 그리고 친절한 미소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일까? 그 남성은 계속해서 나에게 경고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며느리에게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심을 품고 그녀에게 알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롭고 경고의 의미가 강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졌다. 그 남성이 말하는 대로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의심을 품고 있음을 알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며느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보이세요? 그녀는 내 얼굴을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두운 표정이 떠오른다. 평소에 나는 그녀의 미소와 다정함에 안심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뭔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 반응을 확인하려는 것일까?